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강연을 맡게 된 김지우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 유튜브 굴러라 구루님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구루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생활과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는 고등학생 유튜버로 소개되었지만 무사히 고3을 지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캠퍼스도 거닐어보지 못한 비운의 20학번이지만 워낙 집을 좋아해서 나름 바쁘고 만족스러운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아시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입니다. 먼저 첫 시작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인가? 막 뜻깊은 소명으로 아니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 운동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의외로 단순한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영상 찍히기 둘 다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상 만드는 걸 즐겨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영화 제작부의 부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저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저의 이야기를 사회에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콘텐츠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조금의 고민이 있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첫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장애인이 나오는 걸 본 적 있어? 라고 물으면서 저의 콘텐츠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항상 미디어를 보면 장애인의 인생은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감동적으로만 나오고 했고 그것마저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하는 영화라던가 아니면 후원 방송에서밖에 장애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슬픈 날도 기쁜 날도 있을 텐데 매스미디어에 드러나는 장애인들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이미지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저의 영상을 부각시키거나 숨기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안경을 쓰고 가끔은 렌즈도 끼고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과제를 허덕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입체적인 사람이고 언제는 슬프고 언제는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에서 장애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았어요. 의미 두지 않기? 그것이 저의 유튜브 채널 생활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장애에는 이미 너무 무거운 의미들이 실려 있어요. 이제는 그걸 덜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만들었던 영상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이었고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장애인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영상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유튜브에서 저의 일상들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영상이었어요. 휠체어를 캐리어 스티커로 꾸며보는 영상이었는데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였냐면 왜 휠체어나 의족 같은 것은 보조기구인데 왜 숨기는 기구로 여길까? 예쁘게 꾸미면 안 될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영상입니다. 캐리어 스티커를 사다가 친구들을 집에 모아서 같이 휠체어를 꾸몄었어요. 제가 스트릿한 걸 좋아해서 굉장히 힙한 휠체어가 되었죠. 이 영상의 확장으로 휠체어와 함께 화보를 찍기도 했습니다. 장애와 패션을 결합시켰던 거죠.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는 영상도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여행을 가기 전에 휠체어 여행 코스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여행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휠체어나 장애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행도 가고 게임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의 일상 속에 휠체어가 자연스러운 요소로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청소년 장애인이나 청년 장애인들의 인권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걸 짧게 소개하자면 한 책방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이게 자기 통행에 방해된다고 어떤 사람이 철거하라는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경사로는 길의 폭에서 8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은 굉장히 작은 경사로였거든요. 그런데도 시청은 그 민원을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서 용역업체를 불러서 경사로를 철거하도록 했어요. 민원을 넣은 것도 시청의 대처도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영상을 제작했었죠. 혹은 장애인의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는데요. 학교 생활 12년 동안 화재 대피 훈련, 재난 대피 훈련 때 저는 한 번도 대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불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대피하라 라는 지식만 배우니까요. 어느 누구도 저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는 얘기해주지 않았죠. 대피할 경로를 알려주지 않고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피 훈련 때만 교실에 남아있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의 생명권 또한 보장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영상을 올리니까 저 말고도 수많은 장애 학생들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이외에도 지금 장애인의 학습권에 관련하여 예체능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고 있어요. 혹은 시각장애인의 수능 특강 책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한 번쯤 다른 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도 영상에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 극복 같은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하면 장애를 극복했다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무언가를 극복했다는 건 그 속성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제가 장애를 극복하려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막 뛰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장애인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장애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무언가를 성공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장애 극복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모두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 극복?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의 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면서 제 영상을 보고 본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저 스스로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 같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사진을 찍는 것을 꺼려 했었어요. 제 모습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나오면 영상을 편집해버리거나 사진을 지워버리곤 했죠.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영상에 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여기 못 보겠어 하고 편집했을 부분들도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기도 했고 저를 저 자신으로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 저 또한 저 스스로 바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요즘 장애인들은 살기 편해졌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예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 예전에는 지하철역에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고 장애인들은 더더욱 집 안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휠체어 리프트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몸을 맡겨서 계단을 내려가야 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도 늘어나고 많은 대중교통도 휠체어나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성인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절반이 중졸 이하에 머물러 있고 특수학교가 혐오시설로 지정되어서 건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고속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는 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말로 그런 것들을 가릴 수는 없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전보다 좋아졌어 라면서 안심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댓글들은 바로 저보다 더 어린 청소년 장애인들이 저에게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줄 때예요. 이전까지는 겁을 먹어서 이렇게 장애를 표현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언니를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장애를 항상 숨기고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터놓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장애인으로서 가지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처우를 당연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장애인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평범하게 학교에 가고 사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장애인들이 아, 저것도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제가 해가는 일들을 그리고 저를 넘어서 또 다른 길로 나아가셨으면 해요. 그런 저를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휠체어가 굴러서 구루님, 유튜버 구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